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1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중 90명은 그저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싸우고 있지만 오직 단 한 사람, 단 한 명만이 진정한 전사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오늘 평범함에 안주하는 90명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적당히 노력하는 9명에게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오직 당신, 인생의 모든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질 준비가 된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비가 쏟아져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온몸이 비명을 지르며 그만두라고 소리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가족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이것은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안개처럼 솟아올랐다가 이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세상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모두가 포기한 무거운 배를 짊어지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우리는 평범함과의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전사가 되십시오. 단순한 싸움꾼이나 표적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100명 중 90명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 뒤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관역에 날아드는 화살을 그저 묵묵히 받아내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9명의 싸움꾼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고 일하지만 오직 싸우고 싶을 때만 싸웁니다. 그들의 힘은 조건부입니다. 그날의 날씨, 자신의 기분, 혹은 어젯밤 얼마나 잠을 잤는지에 따라 그들의 노력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전사는 다릅니다. 전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전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이끌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들은 팀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맨 앞에서 세찬 맞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전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 패배, 고통, 그리고 책임까지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쳐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 묵묵히 배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이 아무리 망가져 있더라도 목적과 에너지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선 안 됩니다.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어렵고 불편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상황을 일부러 찾아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잔혹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세상에 폭우가 쏟아지고 당신의 세계가 불타고 있을 때 당신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를 기다리는 또 다른 표적이 될 것입니까? 둘째, 가장 혹독한 순간에 이끄십시오. 햇살이 내리쬐고 돈이 넘쳐날 때 웃으며 이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드러납니다.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팀원들은 완전히 지쳤으며 모두가 포기할 이유를 찾고 있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앞으로 나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는 무게를 당신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90%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9%는 잠시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손을 듭니다. 하지만 나머지 1%는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서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혹독한 시기에 이끈다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라는 선택지를 아예 테이블에서 치워버리고 이 상황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견뎌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그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격을 흡수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깊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지 편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옥 같을 때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순간을 이겨내며 리더십을 발휘할 때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며 더 유능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만 하는 정신적 굳은 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폭풍이 몰려올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지 마십시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리더라 부를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모두가 위대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신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 편안함, 주말, 그리고 당신의 수많은 변명들. 만약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진정한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년 동안 같은 굴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손에 쥔 채로 이대함을 좇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비참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 지름길, 그리고 쉬운 길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도록 등 뒤의 다리를 불태워버릴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때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기에 후회로부터의 자유.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나는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숨쉬는 것만큼 간절히가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멀었습니다. 결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넷째, 정신의 힘을 통제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의 근육이나 은행 계좌 혹은 인맥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을 자동 조종 장치처럼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의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제 정신도 제 몸처럼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지루함, 불편함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에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 외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에 머무는 한 그 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던져야 합니다. 모든 본능이 그만두라고 소리칠 때 더 어려운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과해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 당신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서는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견디고 좌절에서 살아남으며 다른 모든 사람이 멈췄을 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궁극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통제하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부수고 더 강하게 재건할 때만 그렇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섯째, 평범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갈망하십시오. 평범함은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당신의 잠재력에 치명적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범함은 당신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을 평범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최소한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그것을 인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함은 당신에게서 성장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눈멀게 합니다.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 간에 결코 스스로가 너무 편안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세상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증명할 것이 남은 것처럼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 그 날카로운 감각을 좇는 것입니다. 당신의 갈망을 채워줄 생활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도전을 설정하십시오.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자신을 평범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최고의 버전이며 당신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할 때 당신은 삶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쉬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갈망하십시오. 당신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째, 좌절을 마주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상실, 실패, 부상, 배신,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날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멈추기 위한 변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좌절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제가 극한의 훈련을 받을 때 너무 심하게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더 빨리 다시 일어설수록 좌절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은 줄어든다는 것을요. 힘든 하루가 힘든 한 주로, 힘든 한 주가 힘든 한 해로 변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뛸 수 없다면 걷고, 걸을 수 없다면 기어가야 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좌절은 또한 당신의 진정한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상황이 좋을 때 계속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치고, 다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좌절은 당신이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당신을 쓰러뜨릴 때 자신을 동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다시 집중하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7째,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드십시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지치고 패배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함께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목적과 강렬함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환경, 지옥주 훈련, 전투 훈련, 극한의 레이스 속에서 저는 에너지가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의 기분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규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짓, 말투, 집중력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지쳤을 때조차도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리더처럼 나타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평판이 됩니다. 사람들은 매일 당신이 최고의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문을 열고 충성심을 만들며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가장 힘든 전투에도 함께 따라 나설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아무리 피곤하고 다치고 지긋지긋해도 에너지를 가져오십시오. 당신 자신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방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째, 포기를 거부하십시오. 포기는 정신의 기본 설정 값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속삭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제 그만해.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움츠러들고 패배하며 포기하는 습관을 강화하게 됩니다. 저도 차가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모래 위로 보트를 나르고 부러진 다리로 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를 거부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생존하고 적응하고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0%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실제 능력의 40%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직 60%의 힘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찍 포기한다면 결코 그 힘을 사용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포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무작정 부상을 향해 돌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싸움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피곤할지는 몰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정신적 굳은 살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굳은 살들은 당신을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홉째, 취미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규율은 아르바이트와 같습니다. 그들은 편할 때, 동기부여가 될 때, 눈앞에 목표가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주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빠질 때마다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든 아니든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곧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훈련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 준비하며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당신의 DNA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힘든 노력을 취미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10번째, 당신 가족의 다이 되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규율, 당신의 회복력은 당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혼돈이 닥쳤을 때 당신의 가족은 무너지지 않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바라보며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 속에다 흔들리지 않는 손입니다. 다이 된다는 것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나 강하고 유능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혼자서는 괜찮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원, 그리고 정신력을 길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당신의 가족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모든 계획, 모든 꿈은 실행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도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보상합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처럼 계속 살아가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일어서서 통제권을 잡는 것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단순합니다. 가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나고 몸이 멈추라고 할 때 더 밀어붙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끄십시오.
편안한 것을 필요한 것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당신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통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전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과 투지, 그리고 평범해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